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정영혁입니다. 한림부동산TV 기획시리즈 대한민국 부동산 오늘 세 번째 편으로 한양도성 변천사 세운상가의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서울도심의 고밀복합개발과 녹지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은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한양도성 이야기부터 풀어보고자 합니다. 모든 도시에는 성곽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성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성곽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는 극히 보기가 드뭅니다. 역사도시 서울은 성곽이 있으며 600년 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한양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한양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한양도성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수도 한양을 방위하기 위해 인왕산, 백악산, 낙산, 그리고 남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한 성곽입니다. 한양도성은 왕이 통치하는 도시 한양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도 한양도성의 원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915년 일제는 근대 도시로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성시 구역 개수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성문과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삼청동과 장천동 일대에만 성벽이 남아있고 문도 남대문, 동대문, 동북문, 홍해문입니다. 광복 후 정부는 1963년에 인왕산 방면과 북악산의 석축을 보수하였으며 1972년과 76년에 각각 부분 보수와 개축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한양도성은 조선의 개국과 함께 오늘의 대한민국과 운명을 같이한 매우 유서가 깊은 도시였습니다. 서울시의 4대 문안의 고밀 개발이란 과거 조선시대의 한양도성의 기준으로부터 출발된 대한민국의 핵심 도심을 말합니다. 지금의 지도상으로 보면 중구, 종로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화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종로 3가 일대는 식민정부에 의해 소개도로가 강제로 만들어지며 거대한 공지로 남았던 공간이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국유지로 편입됐고 이곳에 피난민들의 판잣집이 가득 들어서며 불량 주거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서울시는 이 일대 판잣집을 전면 철거하고 건축가 김수근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고급 주상 복합 건물 단지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세운상가입니다. 이 세운상가는 청계고가도로 3일 빌딩과 함께 1960년대 도시 현대화와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운이 다 모여라란 이름 그대로 세운상가는 강남권이 개발되고 용산 전자상가가 들어서면서 점자 상권이 쇠퇴하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 여기에 재개발 계획이 30년 넘게 필요하면서 상가는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습니다. 2002년 세운상가는 도시환경정비구역, 2006년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2008년에 들어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세운상가와 주변 블록을 모두 허물고 고층의 주거와 오피스 건물을 짓는 주상복합단지로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금융위기 그리고 종묘문화재 심의로 사업성이 떨어지며 수익성이 악화되어 대규모 철거 재개발 계획은 3년 넘게 진척이 없었고 2012년에 전면 철거 계획은 무산되며 2014년에 완전 백지화됐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다시 세운 프로젝트에 착수해 2017년 9월 18일에 재개장되었고 3년 6개월 만에 문화공간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한때 도심 전자산업의 메카로 서울의 명물로 꼽혔던 세운상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하지만 30년 넘게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세운상가가 보행자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유투건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거창한 상가 아파트가 서울에 세워집니다.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단지로 1970년대 말까지 호황을 누렸던 세운상가 일대. 한 바퀴만 돌면 탱크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권이 쇠퇴하고 재개발 계획이 30년 넘게 표류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철거가 아닌 도시 재생을 선택했고 3년 6개월 만에 문화공간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구에서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공중보행로 방안을 처리하고 전면 재개발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하며 그 대가로 얻은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지 비율을 높이고 도심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시설 및 업무, 상업, 그리고 문화시설을 공급해 직주 근접 정주 도시를 창조한다는 비전입니다. 우선 서울 도심에서 가장 낙후해 변화가 시급한 종묘에서 태계로 일대를 선도 사업지로 지정,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된 구역들을 적정 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종묘에서 태계로 일대 선도업 사업이 완성이 되면 연담동 연철파크의 4배가 넘는 약 14만 제곱미터의 공원 녹지가 조성됩니다. 이로써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녹지축이 완성된다는 계획입니다. 세운상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으로 보존에서 철거로 다시 방향을 바꾸면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서울도심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녹지 생태도심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보존과 규제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원도심이 새로운 미래도심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과거 600년 한양도성의 핵심 지역에 창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110m 이상의 마천루가 들어설 것이며 이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구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역인 세운지구입니다.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세운지구는 지난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정비 사업이 여러 차례 무산됐습니다. 서울시가 이 일대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녹색빛으로 바꿔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방식은 재개발과 녹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높이 90m와 용적률 600% 이하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주가 기부 체납 형태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땅이 늘어나는데 그 공간을 녹지와 나무숲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